안녕하세요. 진약사입니다. 여러분, 비타민C 많이 먹고 계신가요? 제가 현대인에게 거의 만병통치약에 가까운 가장 값싼 물질이 있다면 그것이 비타민C다. 그런 취지로 여러 차례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렸는데요. 제가 그러니까 요 근래에도 주변에, 제 영상을 본다고 하면서도 비타민C 잘 안 드시는 분들 많이 보거든요. 제가 작년에 또, 아주 사랑했던 분 한 분을 잃었는데, 그분도 비타민C만 많이 먹었으면 생명을 잃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분 뇌출혈로 돌아가셨는데 와파린 드시는 분이었거든요. 이제 피를 응고시키지 못하게 하는 항혈전제 가장 강력한 약이 와파린인데요. 이 와파린을 먹으면 와파린뿐만이 아니에요. 아스피린도 마찬가지고 혈관이 약해져서 혈관이 터지잖아요. 그래서 혈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혈전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먹었던 와파린이 오히려 출혈을 일으켜가지고 글쎄요, 그동안 와파린 덕을 받아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출혈이 와서 죽어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비타민C만 많이 먹어도 여러분 혈관이 잘 터지지 않아요. 그리고 와파린을 먹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도 이렇게 혈관이 튼튼해지잖아요. 그러면 비타민C를 먹고 혈관이 튼튼해지면 놀랍게 얼굴에 혈색이 살아나거든요. 여러분 예뻐지고 싶으시죠? 남자분들도 눈이 풀어지지 않고 눈에 총기가 있으면 훨씬 잘생겨 보이고요. 피부에 탄력이 있으면 또 그것도 좋아 보이죠. 일부러 콜라겐 먹고 또 값비싼 어떤 거 안 드셔도 돼요. 이 비타민C가 정말 혈관을 탄력 있게 만들고, 그리고 혈전 이런 것도요, 제 생각에는 비타민C가 갖는 가장 큰 역할이 항산화제잖아요. 항산화제. 그러니까 유해산소라는 게 있는데, 그거가, 정식 명칭으로 슈퍼옥사이드, 활성산소라고 하거든요. 이 활성산소만 차단을 해도 현대인들은 아주 오래 살 수 있어요. 늙지도 않고 살 수 있어요. 훨씬 이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피곤하지 않아요. 이게 피로 물질이 쌓여서 그것 때문에 사람이 늙는 건데요. 젊은 사람들은 이제 20대까지는 늙는다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피곤하다는 건 누구든지 잘 이해할 거예요. 그런데 비타민C를 많이 먹어서 수시로 계속 먹어서 활성산소만 차단을 해도요. 그리고 혈관이 튼튼해지잖아요. 그럼 순환이 잘 되고, 그러면 그것만 해도 얼마나 사람이 쌩쌩해지는지 몰라요. 이 좋은 비타민C를 왜 안 먹겠어요? 또 비타민C 항바이러스 작용 탁월하거든요. 항바이러스. 그럼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병이 뭐가 있지? 여러분 뭐가 있어요?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 A형 간염. 이게 다 바이러스거든요. 그리고 우리 독감, 인플루엔자 있잖아요. 코로나 이런 거 전부 바이러스거든요. 바이러스는요, 비타민C 앞에서는 활동을 못해요. C를 많이 이렇게 우리 혈중 농도를 계속 피 속의 농도를 올려놓잖아요. 수시로 계속 먹어서 이거를 올려놓으면 바이러스가 거의 불활성화가 돼요. 이 바이러스는 세균하고 다르거든요. 세균은 생명체잖아요. 바이러스는 생명체의 특성과 물질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것이 꼭 물질 같아요. 생명체가 아니라 그냥 아무런 생명이 없는 그냥 어떤 물질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환경과 조건이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코 속 여기가 제일 좋은 환경이라고 그러대요. 따뜻하고 뜨뜻하면서 습도가 있는 거예요. 그 여기 이제 혈관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 속에 우리의 사람의 생명이 이 속에 많이 충만해져 있는 거잖아요. 이 코로 호흡기를 통해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딱 들어가면 여기에 착 붙어 가지고요. 이따가 이게 조건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급격하게 이게 살아나 가지고 활성화가 돼요. 활성화가 되면 이게 꼭 살아있는 세균처럼 번식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분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감기로 오게 되고 이게 더 심해서 폐렴이 왔다. 그러면 상기도 감염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폐까지 내려가서 이제 전신 질환으로 이제 막 고열도 나면서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가장 사람들이, 그러니까 위중환 환자들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최종적인 사인이 폐렴인 경우가 많아요. 이 폐렴이 굉장히 무서운 건데, 비타민C만 많이 먹어도요, 이 바이러스가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는 거예요. 활성이 되지를 못해요. 바이러스가 원하는 딱 최적의 조건을 만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가장 훌륭한 항바이러스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그러한 영상 앞에서 올렸을 거예요. 비타민C 자기 전에 5000ml 한 번에 5000ml 먹었더니 다음날 아침 어떻게 됐나, 뭐 이런 거 영상 궁금하면 한번 찾아보세요. 5000ml 먹고 살아나셨다라는 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저는 한 번에 5000ml를 먹어본 적은 없고요. 지금도 하루에 한 14,000~15,000ml 정도 먹어요. 거의 수시로 계속해서 2000ml를 먹거든요. 굳이 뭐 식사 중간에 이렇게 먹고 그렇게 어렵게 안 하셔도 돼요. 처음에 한 2~3일 정도만 식후에 한두 알씩 먹다 보면요, 우리 위장이 금방 적응을 해요. 저는 위장이 약해가지고 바깥에서 식사를 잘 못하거든요. 뭐 남들은 하나도 맵지 않다는데 제가 먹으면 맵고 바로 속 이상해요. 제가 아직까지 커피 한 모금을 마음대로 잘 못 마시는 그런 약한 위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제가 작년에 받았던 항암제 부작용 아직까지도 다 해결이 안 돼서 나타난 증상인데요. 그런 제가 비타민C는 하루에 14,000, 5,000 먹어요. 비타민C 먹고 속이 아프지를 않아요. 이건 비타민C는 오히려 위장병을 치료한다? 약간 적당한 산이잖아요. 우리 위산보다는 훨씬 약한 산이거든요. 그래서 위를 더 이상 자극하지는 않지만 아주 긍정적인 면으로 위장을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C를 먹으면 이렇게 위장이 잘 움직이지를 않고 옛날로 말하면 위가 축 처져 있는 거 있잖아요. 위하수 증상이 있는 사람들, 위무력증 이런 거 있는 사람들, 또 위산 분비가 너무 안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 비타민C를 먹으면 위가 살아나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짭짤한 게 먹고 싶어요. 짭짤한 거. 왜 짭짤한 게 먹고 싶을까요? 짭짤한 것, 그게 나트륨이잖아요. NaCl. 그때 뒤에 Cl, 염화 나트륨. 뒤에 Cl이 염소인데요. 이 염소에서 위산 HCl이 나오는 거예요. 위산이 염산이잖아요. 염산의 화학식이 HCl이거든요. 그 뒤에 Cl 그것을 나트륨, 그런 염화 나트륨, 그러니까 소금에서 얻어요. 그러니까 위장이 살아나려고 하니까 위산 분비가 촉진이 돼야 되고, 그러려고 하니까 염소 원소가 필요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우리 몸에 생체적인 반사가 일어나는데 짭짤한 게 먹고 싶은 거죠. 내가 짭짤한 게 먹고 싶네 하는 생각이 들면 내 위장도 지금 활성화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옛날 한방에서요. 한방에서 가장 기초적인 보약하면 사군자탕이 있잖아요. 사군자탕, 또 그 다음에 사물탕, 이거 두 개를 합치면 팔물탕이고요. 여기다가 두 개의 약재를 합치면 가장 대표적인 보약인 십전대보탕이 돼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제일 그러면 첫 출발이 사군자탕이었잖아요. 인삼, 감초 뭐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의 주 포커스가 어디 있느냐? 위장을 살리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처음에 배웠을 때 분명히 사군자탕은 기를 보충하는 약이고 사물탕은 혈을 보충하는 약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그 기를 보충한다라는 것이 결국 더 들어가니까 위장을 살리는 거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위장이 죽어 있고 이 위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생기가 있을 수 있겠어요? 잘 먹어야 생기가 있는 거잖아요. 위장을 살리는 약이 기를 보충하는 약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비타민C야말로 현대인들이 먹는 가장 좋은 그쵸? 뭐 사군자탕보다 더 좋은 생기를 올려주는 그런 효자 품목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가격이 얼마나 싸요? 제가 지금 가지고 나왔는데 제 제품 비타민C가요
포장이 좀 새로워졌어요. 이게 지금 생산자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거의 이제 직접 생산하는 쪽으로 직접 제가 의뢰를 해서 생산 시설에 의뢰를 해서 중간자 끼지 않고 제가 직접 생산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좀 더 좋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돌아가는 이득은 뭐냐? 가격이 이제 똑같고요. 지금 비타민C가 계속 비타민C뿐만 아니라 대체로 원자재 값이 오르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직 그냥 그 가격 그대로 5,500원이고요. 이 100정짜리에 요 안에 제가 조금 더 비타민C의 어떤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몇 가지를 더 추가했어요. 뭐냐면 전에도 이 안에 이 속에는 이렇게 은박지 포장이 되어 있었는데 이 은박지 포장을 다시 뜯잖아요. 뜯어서 요 안에 보면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약 뜯어보면은 한 가지 정도는 들어있는 거 아시죠? 이 한 가지가 보면 먹지 마시오 해서 실리카겔 있잖아요. 이게 방습제, 이제 습기를 빨아들이는, 습기 차면 이제 약이 변하니까 습기를 빨아들이는 그게 들어있는 거는 뭐 어디대나 다 들어있는데요. 저는 한 가지를 더 넣었어요. 이게 산소 차단제예요.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이게 비타민C가 여기 겉에 설명해 보면요. 결합 조직 형성과 기능 유지에 필요. 그러니까 피부를 탄력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뼈를 튼튼하게 하고 이런 시멘트 같은 역할을 하는 우리 몸의 조직을 결합 조직이라고 하는데요. 이 결합 조직이 단단하면 주름이 없어요. 결합 조직이 느슨해지면서 살이 축 처지면서 이렇게 주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뼈 속에 구멍도 생기고 그러는 건데 골다공증이나 피부 처짐이나 이런 것이 전부 결합 조직과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비타민 C가 이 두 가지를 다 해결을 해요. 그래서 저는 콜라겐 별로 권하지 않고 비타민C 많이 먹으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를 많이 먹는 게 골다공증 예방에도 칼슘보다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아는 사람만 알아요. 두 번째, 철의 흡수에 필요. 우리가 보통 빈혈약을 이제 빈혈에 쓰는 영양 보충제가 철분이잖아요. 그 철분이 흡수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철분을 먹을 때 빈혈이 있는 사람들 비타민C랑 동시에 같이 먹으면 철이 흡수율이 훨씬 올라가면서 빈혈 치료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비타민C 자체가 항산화 작용이 있잖아요. 세 번째 보면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보호되는 세포가 우리 몸 전체 구석구석 모든 세포가 다 포함인데요. 특히나 여러분 혈구세포를 보호하는 것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봐요. 사람이 빈혈이 있다라고 하면요. 피가 모자라는 것도 빈혈이지만 그 피의 세포, 적혈구 헤모글로빈이 하나하나에 생리 활성이 떨어져 있는 것도 빈혈이에요. 분명히 이제 빈혈 수치는 정상인데요. 꼭 증상은 빈혈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피가 탁한 거고요. 그나마 그 피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생명력이 별로 없는 적혈구, 백혈구로 그 피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는 정상인데 사람은 영 빈혈 있는 사람처럼 그냥 축 처져가지고 맨날 누울 자리만 보고 기력이 없고 이런 이제 결론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거를 생기를 높여주려고 하면 이 항산화 작용을 높여가지고 유해산소로부터 유해산소 활성산소라는 것이 이런 세포를 공격해가지고 그 세포가 생기를 잃어버리게 하는 거거든요. 이 비타민 C는 마치 방패 같은 거예요. 우리 대신에 자기가 변해요. 비타민C가 굉장히 잘 변해요. 우리 세포를 공격하는 어떤 유해산소의 공격이 있잖아요. 그러면 비타민C가 짠 하고 딱 막아서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유해산소를 받아들여가지고 자기가 변하고 우리 몸의 세포는 변하지 않게끔 보호막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가장 유용한 비타민C의 항산화 작용인데요. 산화라는 게 이제 유해산소랑 만나서 이렇게 결합하는 것을 산화라고 하거든요. 철이 녹이 슬잖아요. 철이 쇠가
산소와 물과 이렇게 만나게 되면 녹이 슬잖아요. 그게 이제 산화가 된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철만, 쇠만 녹이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몸도 세포도 이렇게 유해산소를 만나면 녹이 쓰는 거죠. 세포가 망가지는 거죠. 이런 거를 방지하는 게 항산화제인데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비타민 C 자체가 산소랑 만나지 않으면 좋겠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 몸 속에 들어가서 우리 몸 안에서 유해산소를 만나가지고 지가 변화가 되어야, 지가 변질이 되어야 우리 세포를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먹기 전에 이게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보관만 하고 있는데 이 속에서 산소를 만나서 비타민C가 변질이 되면은 뭐 먹어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습기를 막는 실리카겔만 넣은 게 아니라 산소를 차단하는 그 산소 차단제까지 제가 이걸 넣었어요. 이거를 은박지 포장을 해서 다시 이 속에 넣은 것, 이게 비타민C를 가장 높은 효율로 우리 몸을 치료하는, 그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작용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2중 3중으로 이렇게 신경을 써서 포장을 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안에 이렇게 보면요, 비타민C가 분명히 하얀색 알약이거든요. 이거 근데 여러분 지금 이거 보면 빨간색 같죠? 이게 흰색이 좀 비치기는 하는데 이게 지금 빨간색 플라스틱 포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이렇게 열어보면 속에는 이렇게 흰색 알약이에요. 그러면 겉에 이게 붉은색, 이게 이제 어떤 보호막이잖아요. 보호 피막이잖아요. 이거를 PVDC 코팅 포장, 제가 여기 지금 적힌 거 보고 있는데 이름도 어려워요. PVDC 코팅 포장. 이게요, 공기와 습기로부터 가장 효율적으로 요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C를 보호하는 그런 안전장치예요. 제가 가끔 사람들 보면 비타민C를 해외 직구를 하셔가지고요, 이런 큰 통에, 큰 캔 같은 데 들어있는 거예요. 뚜껑 딱 열어가지고 그 속에 하얀 분말이 그냥 들어있는데 그걸 숟가락으로 떠드시더라고요. 글쎄요, 그게 그 비타민C 분말 하나하나에 마이크로 캡슐이 되어 있을까요?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먹으면 굉장히 시거든요. 신맛이 있다라는 게 캡슐이 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니까. 여러분, 그런 비타민C는요, 먹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비타민C 뚜껑 열어서 공기와 접하고 빛을 만나는 순간 다 변해요. 그러면 이미 변질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와서 방패막이 할 여력이 없어요. 이미 다 변했기 때문에. 신선한 상태에서 우리 몸에 들어와야 우리 몸속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유해산소 대신에 지가 변하면서 우리 세포를 지켜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타민C는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 최소한 이렇게 은박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하나 떼먹을 수 있는 이런 낱개로 다 일일이 포장이 따로 되어 있는 이런 제품을 사서 드셔야 돼요. 근데 저희 제품이 글쎄요, 이런 거 다 갖춘 제품 중에서 가장 저렴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하루에 요거 한 판하고 한 반 정도 먹거든요. 사람들이 저 아픈 사람 같지 않대요. 실제로 보면 제가 훨씬 더 생기 있고 혈색도 좋고 주름도 없고 젊어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대요. 감사하게도. 저를 보셔서 여러분 비타민C 꼭 많이 먹어보세요. 비타민C 정말 강추하는 사람들, 뭐 학생들, 그 다음에 당뇨 있는 사람들 제발 비타민C만 많이 먹어도, 그리고 뭐 어디 심혈관 질환, 뇌경색 이런 거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비타민C 많이 먹으면 기존의 혈관이 터지지 않아요. 병원에서 아스피린이나 항혈전제 먹고 계신 분들 비타민C 많이 먹으면 그 항혈전제가 혈관을 터뜨리는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아름다워지고 싶은 여성분들, 기미주근깨가요, 기미주근깨 레모나 이런 광고 문구 들어보셨죠? 비타민C가요, 정말 피부 미백 작용이 확실해요. 피부 미백 싫어하시는 분 있나요? 잡티 좋아하시는 분 있나요? 비타민C 많이 드시면 그런 거 없어지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리에 쥐나는 것도 없어졌어요. 비타민C, 물론 다리에 쥐나는 거, 마그네슘 가장 기본, 쥐가 난다는 게 다리 경련이니까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미네랄이 가장 기본이겠지만, 그 미네랄에다가 이제 저 진작사 모래는 토코페롤 같이 들어있는 제품을 쓰잖아요. 그러면 좀 더 쥐나는데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마그네슘보다 더 중요한 게 비타민C예요. 그리고 B.
비타민 B. 비타민 B는 제 이름 비타민으로 드세요. 그게 B 100단위가 들어있어서 굉장히 고함량이거든요. C를 이렇게 고함량으로 먹으면 비타민 B도 B 100단위를 드셔야 같이 이렇게 밸런스가 맞아요. C만 고용량으로 먹으면 B의 상대적인 결핍이 와서 약간 빈혈 증상 비슷한 게 오히려 생기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C를 하루에 6알 이상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B100 하나 드시고, 또 비타민 B가 신경 비타민이기 때문에 다리에 쥐가 나거나 다리 통증이 있거나 뭐 근육이 잘 뭉치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또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에요. 비타민 B. 비타민 B, 마그네슘 이런 거 먹으면서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면요, 혈액순환이 굉장히 잘 돼요. 그리고 비타민 C가 또 가장 좋은 가장 값싼 항암 역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뭐 비타민 C만 먹는다고 암에 안 걸린다 그런 건 아닌데요.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도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면 항암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거 입증이 됐기 때문에 왜 항암하고 나서 비타민 C 주사 맞는 거 요즘에 점점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주사도 맞으세요, 항암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주사를 매일 맞을 수는 없고 평소에 늘 비타민 C를 항상 하루에 1000ml 이상 이렇게 먹는 습관을 들이면 당뇨 합병증도 거의 예방할 수 있어요. 정말 많이 좋아요. 당뇨 합병증, 그리고 신장병, 콩팥이 나빠져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콩팥에 미세혈관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미세혈관을 이 비타민 C가 지켜주거든요. 그리고 뭐 장이 나쁜 사람들, 셀 수가 없어요. 비타민 C 좋은 거는. 장이 나쁜데 제일 기본으로 사람들이 유산균 생각하시잖아요. 유산균 드세요. 유산균이랑 같이 비타민 C를 드시면, 혹시 유산균을 먹을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비타민 C만 드세요. 이것만 먹어도 이 장 속에 유해균은 억제하고 유익균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아주 기특한 작용이 이 값싼 비타민에 있어요. 이거 한 알에 55원이잖아요. 얼마나 싸요? 우리나라 물가에 한 알에 55원. 하여튼 여러분, 오늘 제가 비타민 C에 대해서 또 두서없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항바이러스, 항산화, 젊음, 뭐 혈관 보호, 뭐 이렇게, 그렇죠. 또 장 보호, 피로 회복, 또 간세포 보호도 되고요. 빈혈 예방도 되고요. 뭐 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시고 비타민C 제 제품도 잘 활용해 주세요.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는 그런 거 제가 항상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또 더 좋은 제품 개발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